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배트맨이 중단되면서 당연히 영상을 올릴 수가 없었죠. 이게 규정이라기보다는, 그죠? 자, 쉬는 동안에, 저는 이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투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지, 진짜 그냥 한 5일 동안 그냥 휴식을 취할지 아니면 조합표를 원하시는지. 근데 압도적으로 대략 한 70% 이상의 투표율로 조합표를 발송해 달라는 이 투표가 압도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 게시글로 이 적중 게시글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계속 적중을 했습니다. 정말로 올킬도 2번 했고요. 쉬는 기간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쉬는 기간에 만들었던 적중 내역들입니다. 통합 9연승을 달성을 했어요. 쉬는 기간, 쉬기 전하고 쉬는 기간에 이어서 하면은 9연승 달성, 그러고 2번의 올킬, 그러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 주간조합표, 7월 3일 주간조합표랑 오늘 야간은 딱 하루 정도 그냥 패스를 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왜냐면은 이 오늘부터는 이제 달려야 되잖아요. 저도 영상을 좀 열심히 만들어야 돼서 준비하는 시간을 좀 집중을 해서 좀 가졌습니다. 자, 이제 분석 시작하고 새로 도입된 이 정도입니다. 근사하죠? 워싱턴이랑 보스턴 이거를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자, 선발 투수 이 상단이 선발 투수란이죠. 선발 투수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 3경기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시즌 전체 방어율도 물론 아예 참고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최근 피칭 흐름이 더 중요하죠, 사실. 그죠? 최근 피칭 흐름이 더 중요하고 최근 3경기에 어떤 기록을 냈는지 자책점 기준으로 자책점 기준으로 방어율까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팀 최근 3경기 동안 상대했던 팀들 적어 놓은 것이고, 그러고 자, 이 경기는 낮 경기라는 특수성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새벽 경기잖아요. 그래서 낮 경기는 좀 특수한 케이스니까 낮 경기에서 어떤 기록을 냈는지, 그리고 어떤 밤 경기 대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설명하는 그런 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아시다시피 더 업그레이드 됐죠.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평균 실점, 평균 팀 타율, 그러고 안타 개수, 홈런 개수, 최근 5경기 기준 무조건 여기 크게 써져 있다시피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순위까지 뽑혀 있죠. 더 직관적이게 했고, 그리고 파크 팩터랑 날씨를 합친, 제가 이 서브 채널에서 공개했었던 그 유료 채널에서 볼 수 있는 거를 그냥 받아쓰기 하는 겁니다. 받아쓰기 해서 총 이거를, 이건 거의 유료 정보다 보니까 고급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그걸 했고, 핵심 포인트로 좀 그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만 좀 갈 예정이고, 변화 없이 그냥 뭐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안 쓰려고요.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싱턴이랑 보스턴 경기는 양 선발 모두 피치 흐름이 좋죠. 소로카도 최근 3경기 ERA 3점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고 ERA보다도 17.1이닝 9피안타. 이거는 사실 지금 소로카가 지금 뭐 실점은 적지는 않은 편이었지만, 아예 막 정말 초특급 선발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엄청난 피안타를 거의 허용을 하지 않은 수준의 이닝수 대비 피안타를 기록했다라는 점. 지을리터도 사실 1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어 가지고 기대치가 높지가 않았는데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방어율 최근 3경기 방어율 0.95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호투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양 선발 모두 주사위 같은 느낌이 매우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 경기는 사실 선발 보고 들이댈 경기가 아닙니다. 선발은 그냥 배제하는 게 맞고, 선발은 얘네들이 어찌됐건 이닝 수가 길 지울리토 같은 경우는 길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소로카는 이닝 수도 짧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고 솔직하게 말해서 언제라도 털릴 수도 있고 언제라도 뜬금없이 할 수 있고, 이런 선발들은 사실 분석하기 정말 적절하지가 않아요. 뭐 얘 구종이 어떤데 뭐 지금 보스턴이 지금 최근 직구 상대로 뭐 어떤 의니,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솔직히 크게 효과를 전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험의 의대로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데이터 값, 제일 확률 높아 보이는 접근을 찌르자라는 결론을 낸 경기거든요. 워싱턴이 D2와 3연전 시리즈에서 세 번 모두 10점 이상의 타격점만을 기록을 했고, 이 디트라는 충분히 바운드가 굳건한 팀을 상대로도 이로써 지금 6경기 연속 총 득점 10점 이상의 오바만을 기록 중이라는 점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 워싱턴이 지금 오바 힘이 굉장히 강하고, 보스턴도 최근 10전 기준으로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총 득점 10점 이상 난 경기가 6번이거든요. 그리고 양 팀 최근 5경기의 평균 득점만 보시더라도 보스턴 지금 8득점으로 1등을 하고 있고, 워싱턴이 지금 7득점으로 5등을 하고 있죠. 제가 주목할 만한 그거는 빨간색 칠해놓은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양 팀의 타격 사이클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보스턴은 솔직히 좀 세탁용 득점이 좀 많았어요. 최근 5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득점, 13득점, 이 두 경기가 껴있어서 지금 평균 득점 1등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경기는 양 팀이 지금 아주 그럼에도 고점의 타격 사이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좀 했습니다. 저는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그래도 보스턴 승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바 쪽으로만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나아 보여요. 저 같은 경우는 파크 팩터랑 날씨 환경 자체도 오바 친화적이겠다. 그죠? 자, 필라델피아랑 신시내티 경기는 루자르도가 최근 원정에서 매우 나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홈등판이라는 점, 홈에서는 지금 2경기 연속 매우 우수한 호투를 좀 보여주면서 안정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한 번씩 크게 막 고꾸라지는 게 좀 무서운 투수죠. 이 루자르도 같은 경우는 에버튼은 6월 이후로 5실점 경기가 2번이나 있었는데, 미네소타전에 5.2이닝 5실점, 이 경기는 자책점이 딱 1점밖에 1자책 경기였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매우 불운했다라고 봐요. 수비 실책 이런 걸로 인해서 우선 정배를 받은 필라가 딱히 타격이 돋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퍼가 복귀하고 나고 하고서도 샌디 시리즈의 세 경기 모두 4점 이상을 낸 거는 분명 좋은 신호긴 한데, 올 시즌 상대했던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들이 월드론, 올 시즌 첫 등판하는 투수였죠. 월드론하고 원정 딜런 시스, 얘네 털어먹어서 4득점씩 낸 건데, 사실 딜런 시스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원정에서 방어율이 6점대인 투수입니다. 원정 방어율이. 그러니까 에버트까지 공략할 만한 타선 흐름이 전 절대 아니라고 봐요. 필라델피아가. 신시내티의 화력을 좀 우려하기에도 전 부적절하다고 좀 봤던 게, 필라가 최근 10경기에서 최다 실점, 가장 많은 실점을 해냈던 경기가 바로 6실점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가 막 정말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기, 상대팀이 막 8점, 10점 막 이렇게 내는, 혼자서 오반할 정도 그런 압도적인 그런 패배를 당하고 있는 팀은 절대 아니란 말이죠. 최근 10경기 기준 평균 실점 딱 2점입니다. 딱 2점. 최근 5경기도 평균 실점이 2.80, 2등을 찍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언더 보는 게 맞다고 봤어요. 언더 메인으로 서브든 CC 역배승. 언더 메인으로 CC 역배승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미네소타랑 템파베이 경기입니다.
자, 선발에서 명백한 흐름 차이가 명확한 경기죠. 템파베이가 직전 애슬레틱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불펜의 불안함이 가장 큰 불안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미네소타의 빠따가 너무 말라비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홈런 기대치가 좀 높은 팀인 편인데 미네소타가 최근 4경기 동안 꼴랑 홈런 하나 쳤어요. 딱 오늘 쳤는데 마침내 오늘 딱 1홈런 쳤고 오늘 1점 냈으니까 오늘 1점만 내면서 4대1로 패배했죠. 마이애미 상대로. 그러니까 오늘 적시타 하나 없이 솔로프로 인한 1득점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미네소타는. 그러고 지금 그러니까 출루 자체를 별로 못합니다. 5경기 연속 볼넷 얻어내는 개수 하나씩 기록 중입니다. 하나씩. 이거는 지금 8개 되어 있잖아요. 8개로 꼴찌인데 자, 이거 제가 지금 최근 5경기 만든 거는 오늘 새벽에 만들었거든요. 오늘 경기들 끝나기 전에. 그래서 오늘 경기는 반영이 안 된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 경기도 1볼넷 딱 얻어내면서 5경기 연속 1볼넷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루 자체도 좀 볼넷도 많이 못 얻어, 안타도 많이 못 때려, 팀 타율 1할 7푼 때리고 있어, 평균 득점 2.20, 꼴찌에서 2등이야. 그러니까 지금 타선 흐름만 봤을 때 이거는 템파베이가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지금 템파베이는 홈런 그래도 지금 5경기에서 10개면은 경기당 한 2개씩은 때리고 있는 수준이고 팀 타율도 8이면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고 이런 상황인데 선발까지도 저는 패대기보다는 잭 리테리가 훨씬 더 지금 이 최근 3경기 ERA만 보더라도 좋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템파베이가 역배를 받았어요. 템파 역배승 볼게요. 저는 템파 역배승 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랑 텍사스 경기는 바스케즈랑 로커가 등판합니다. 사실 바스케즈가 최근 피칭 흐름이 좋지도 못하고 샌디가 올 시즌에 강팀이 아니죠. 사실 승률 5할도 못 넘기고 있는 팀인데 그리고 타선 흐름도 매우 나쁜 실정이고 그럼에도 샌디가 지금 어찌됐건 정배를 받아 해외 배당 기준으로 정배를 받은 경기잖아요. 이거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바스케즈면은 샌디에게 상위 선발급 선발이고 로커 같은 경우는 텍사스에서 합의 선발로 자리 잡냐 못 잡냐 아직 검증받고 있는 그런 선발이란 말이죠. 근데 최근 피칭 흐름은 로커가 더 좋아요. 최근 대경기 ERA만 보시더라도 다만에 캐치할 수가 있죠. 타선 흐름도 텍사스가 더 좋습니다. 지금 최근 5경기 타선 지표 비교 평균 득점 25등 대 8등 팀 안타 개수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샌디가 지금 타격에서 좀 좋은 지표를 보여주는 딱 볼넷밖에 없습니다. 볼넷 많이 얻어내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로커가 지금 16.1이닝 동안 5볼넷. 볼넷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투수는 또 아니잖아요. 딱 봤을 때. 그러고 샌디가 어찌됐건 그럼에도 정배를 받았다라는 점에 주목을 좀 했습니다. 우선 샌디가 원정 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는 점. 그리고 샌디가 올 시즌 파크 팩터 24위에 불과할 정도로 투수 친화 구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언덕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샌디가 어찌됐건 정배를 받았다는 거는 샌디의 마운드가 홈에서 텍사스 타선을 잠재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은 겁니다. 도박사들이 괜히 정배를 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샌디가 어찌됐건 최근 승리하는 경기에서 오바 찍으면서 승리하는 경기보다도 최근 2경기 연속은 최근 승리 2번 연속은 오바를 냈지만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샌디에이고라는 팀이 승리하는 공식은 승언더 공식이 거의 7할 가까이 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샌디 승을 보기엔 좀 애매하다고 봤고 언덕 가고 보는 게 맞다고 봤어요. 언덕 가고 보는 게 맞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토랑 천사 경기는 라우어랑 핸드릭스가 등판할 예정입니다. 선발 2명 모두 피칭 내용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행보를 보이는 선발들이죠. 다만 양팀의 타격감은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죠. 토론토는 홈 시리즈라지만 양키스를 4연전을 수입을 해버렸어요. 타격 퍼포먼스가 끝내줬습니다.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주자가 나갔고 홈런도 딱 필요할 때마다 나오면서 3경기 연속 3홈런씩 기록을 한 게 이 토론토죠. 3경기 총 9홈런.
야, 이런 압도적인 타격감을 좀 보여줬습니다. 천사가 애틀란타 이 원정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확보한 거는 충분히 좋은 기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지금 토론토는 너무 고점이라고 봐야 돼요. 홈 연전 시리즈라 이동 거리도 없죠. 최고점의 흐름이 꺾일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토가 원정으로 넘어가는 시리즈면은 이 기세가 한풀 꺾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들기 마련이지만 홈 연전 시리즈라는 점. 그리고 누가 봐도 강팀인 양키스를 3연전도 아니라 4연전을 수입을 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토론토가 장줄 연승을 탈 신호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1순위로 토론토 승, 2순위로 마헨, 3순위로 오바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밀 분석 준비한 경기는 이렇게 5경기였고, 나머지 경기는, 이렇게, 이렇게. 왜냐면 저게 만드는 게 벅차더라고요, 사실. 나이가 나인지라. 그죠? 클브라고 디트 경기입니다. 이거를 좀 표시 좀 할게요, 제가. 표시 좀 잠깐 빠르게 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놓고, 자, 클브라고 디트 경기는 클브리 오늘 역시도 패배하면서 7연패 달성. 아, 지금 MLB 모든 팀들 중에서 가장 연패가 긴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트는 워싱턴한테 뜬금 루징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디트도 2연패, 지금 클브는 7연패.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클브의 연패를 끊는 대상이 올 시즌 가장 승률이 좋은 D2와의 1차전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들었고, 그러고 선발에서도 저는 D2가 좀 더 우세하다라고 좀 느껴졌습니다. 체쿠니가 최근 피칭 흐름은 좋다지만 올 시즌 홈에서 방어를 5.79거든요. 홈에서는 최고 잘한 피칭이 5이닝 1실점이었습니다. 3경기밖에 등판을 안 해서 무엇보다 클브는 지금 실점도 매우 많은 편입니다. 7연패 과정에서 오늘 극단적인 이 C컵 리글리 필드에 내야 쪽 바람 불면은 극단적인 투수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경기에서 완전히 그냥 1점 누가 내냐 뭐냐 축구하다가 결국에 또 패배를 당하면서 7연패를 당했고, 그죠? 그 전까지 7연패 오늘 1대0 패배를 당하기 전까지 6연패 과정에서 다 5실점 이상을 허용했던 게 클브리죠. 사실 클브리라는 타선 짜임새가 기대치가 높지 않은 팀은 5실점씩이나 내주면은 이거를 승리하기란 매우 버겁습니다. 클브리라는 타선 기대치가 높지 않은 팀은 특히나 클브리 연패에 빠진 과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프랜차이즈 스타인 라미레즈의 압도적인 부진이죠. 저번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몸에 맞는 볼 맞고서 교체당했죠. 부상당해가지고 그러고서 다음 경기 한 경기 결정하고서 바로 다음 경기에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하고 지금 5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했는데 지금 5경기 연속 안타 하나도 없습니다. 무려 20타수 무안타입니다. 라미레즈가. 근데 라미레즈가 이 데드볼을 한 대 세게 맞고서 입스라도 않는지 엄청나게 꼬라박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전 시즌 클블과 달리 올 시즌 라미레즈와 아이들 버전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 이 클블이 라미레즈까지 20타수 무안타 치고 있는 상황이면은 디트 승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디트 승 보겠습니다. 디트 승. 노란색은 너무 안 보여. 다저스랑 휴스턴 경기입니다. 자, 카파리우스랑 그 맥컬러스가 등판을 하죠. 직전 캔자스 시티전에 이 카파리우스는 캔자스 시티전에 4이닝 6실점 했던 거 보면은 와, 쟤는 보약이구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저스 시리즈 펼치기 전까지 캔자스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0.80 찍고 있던 팀이었었던 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영봉패 최근 5경기 중에 3번 당했고 그랬던 팀이 저 카스파리우스 만나니까 타격에 불을 뿜더라고. 3경기 연속 표면 얻어 맞고 있고 카스파리우스 그리고 휴스턴 선발 맥컬러스도 지금 2경기 연속
조기 강판급 피칭을 좀 선보였죠.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3경기 등판해서 방어율이 제로입니다. 아직 자책점이 하나도 원정에서는 없었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할 점인데 이게 당연히 영원할 수는 없죠. 다저스 상대로는 더더욱이나 더. 다저스가 최근에 안타를 많이 못 때리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12경기 연속 홈런포를 기록 중이라는 게 매우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그리고 다저스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인 밀 스미스를 오늘 화사카의 3차전에서 휴식을 줬다라는 점, 주전 포수로 러싱이가 나왔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휴스턴과의 1차전에 충분히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당연히 화사카의 이 수입전보다는 휴스턴 다음 이 홈 연전으로 펼치는 휴스턴전이 더 포커싱이 맞춰질 경기니까 이 휴스턴전에 집중하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강대강 매치에서 의문의 투수전이 많이 나온다라는 점, 그리고 다저스도 최근 대량 득점 빈도가 매우 적다라는 점, 그리고 휴스턴이 최근 언더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이 세 가지가 불안 요소긴 한데, 자, 무늬만 놓고 타이틀만 놓고 봤을 때 어찌됐건 양 팀이 하위 선발 나란히 등판하는 경기죠. 대체 선발급 거의. 그리고 다저스는 어찌됐건 6경기 연속 5득점 이상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휴스턴이 쉽게 지는 팀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적만 보더라도 휴스턴이 그러니까 쉽게 고꾸라지는 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저스가 만약에 맥컬러스 상대로 지금 최근 어찌됐건 6경기 연속 5득점 이상 득점을 꼬라박진 않고 있기 때문에 다저스가 만약에 지금 하던 대로 한 3, 4득점을 먼저 치고 나가면은 다저스가 지금 휴스턴이 그냥 3대0, 4대0으로 말라 비틀어져 갖고 지는 그림보다는 휴스턴도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지금 휴스턴의 기세를 봤을 때 휴스턴이 지금 영봉패를 밥 먹듯이 하거나 뭐 이런 팀이 아니잖아요. 승리를 아주 잘하고 있는 팀이고.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선발 라인업이면은 이거 오박 가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경기입니다. 그래도 이 선발 라인업이면 오박 가는 게 맞다. 결론입니다. 이게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이 경기는 소액만 볼 건데 오클랜드랑 샌프란시스코 경기.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올 시즌 파크팩터 타자치나 구장 1등이 쿠어스필드랑 셔터헤드 파크, 오클랜드 홈구장, 이 두 구장이 똑같은 수치로 공동 1등입니다. 즉 셔터헤드 파크도 쿠어스급 오바 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제이 피셔스가 직전 양키스전에 무실점 호투를 한 건 아주 높게 살만하지만 이 셔터헤드 파크에선 유난히 약합니다. 지금 홈등판 4경기 연속 털리고 있는 시어스죠. 벌랜더는 사실 직전 화삭전에 6이닝 1실점 엄청난 호투를 했다지만 저는 올 시즌 제일 잘한 피칭이라 보고 최소 3실점 이상 깔려질 가능성이 높은 선발이라고 봐요. 벌랜더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오클랜드가 지금 5경기 연속 홈런포를 가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평균 득점이 5점 이상이라는 점, 영봉패 2연속 당하고 나서 타격감을 회복한 모습이죠. 지금은 특히 템파베이 시리즈에서 타격에서 집중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샘프가 언더성이 매우 강한 팀이고 불펜 기록 자체가 좋은 팀이라 꺼려지긴 한데 저는 오바 소액 볼게요. 오바로만 소액 쪽. 기본 미만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패스하는 경기들 있죠? 이거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경기 매치업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시컵하고 세인트가 붙죠. 이거 이렇게 일시정지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매치하고 양키스가 붙죠. 이게 내일 날씨 중에 환경 자체가 언더 날씨 1등 경기입니다. 압도적인 언더 날씨. 근데 선발들이 스트로머는 전혀 검증 안 되는 선발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죠? 좀 하자가 있죠. 아무래도 시애틀하고 피츠버그 경기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하고 미러키 경기, 이렇게 애틀하고 볼티모어 경기. 이것도 사실 깔라다가 분석을 하려다 말았는데, 왜냐하면 애틀란타가 지금 10경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선이 터진 경기
거의 2번, 박은 경기 8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저는 언더 가고 싶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볼티 선발 그 찰리 모트니가 애틀란타가 또 친정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틀란타가 최근, 저 오늘 경기 보면서, 야, 진짜 애틀란타 타선은 터질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한 20, 30% 수준이구나. 이 정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언더 깔라다가 볼티모어가 아시다시피 좀 오바성이 강합니다. 뜬금 해고발을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거는 의문의 타격전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서 패스를 한 거거든요. 콜로라도랑 화삭 경기는 한 발만 봤을 때 화삭등인데, 그죠? 어, 야, 쿠어스라서 그런지 내일 오바날씨 1등은 당연히 이 콜로 경기입니다. 오바날씨 1등 경기는. 근데, 샌다텔라 반대 하우저 등판하고, 그죠? 그러면은 확승 마렵긴 한데, 그래도 콜로라도가 최근에 타격 지표 더 우세하잖아. 이것만 보시더라도. 팀 타율 14등 팀하고, 팀 타율은 그렇게 차이 안 난다 쳐도 안타 개수 11, 9개 차이가 나고, 타격 지표는 콜로라도가 더 좋은 상황이라서 딱히 애리조나랑 캔자스는 저는 에드와르드 로드리게즈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드와르드 로드리게즈가 지금 호투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긴 한데 아직 좀 더 지켜봐야죠. 왜냐하면은 올 시즌 초반에 너무 그리고 전 시즌에도 애가 멘탈 자체가 굉장히 부설수에 많이 올랐던 애죠. 그러니까 한번 흔들리면은 대책 없이 흔들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애라서 배팅하기 굉장히 꺼려지는 애입니다. 사실. 그리고 부비기도 요즘 못 믿었고, 사실. 쉬는 기간에 격중대식을 안 올렸지만 정말 올리고 싶은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올 만. 주간 올킬 한번 나왔었죠. 야간 올킬 어제자, 오늘은 패스했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진짜 한 번만 다 죽고 나머지는 다 수익 냈습니다. 5일 동안 쉬는 기간. 그 정도로 정말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또 딱 배트맨 딱 생기니까 다시 또 흐름 나빠질까봐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저는 아무래도 흐름을 정말 많이 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열심히 해서 극복해 보겠습니다. 좋은 흐름 좀 유지해 보는 쪽으로 할게요, 선생님들. 자, 구독하고 따봉 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